마지막 단원이죠. 귀납법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우리가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등등등 n-1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등등등. 자, 이 수열이 규칙을 띠고 있을 때 우리가 연속되는 항들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항의 값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떤 수열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첫째 항의 값을 알려줘. 그리고 연속되는 항들의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n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란 말이죠. 연속되는 항이죠. 연속되는 항의 규칙을 선생님이 잠깐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 자, n에다가 1을 한번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첫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의 값이 되네.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5를 더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 수 있네.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두 번째 항에다가 5를 또 더하면 세 번째 항의 값을 알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모든 수열, 모든 항의 값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과 연속되는 항, 이웃하는 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웃하는 연속된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려주면 모든 이 수열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귀납적 정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표적인 수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지.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등차 수열은 댕댕댕댕 오다가 n-1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야. 자, 등차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지요? 네, 일정하게 공차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가 됩니다. 자, n-1번째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an이 되죠. 이 얘기는 an에서 an-1을 빼면 공차가 d가 됩니다.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도 공차 d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 관계를 줄지 이 관계를 줄지는 선생님 마음이야. 시험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지. 하지만 우리가 n번째에서 n-1을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라. 공차구나.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고 이 관계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n-1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했더니 그 다음 n번째 항이 되네. 그러면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네. 이것도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관계식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한번 했던 성질인데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항을 뺐어. 공차가 나오겠지. 또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어. 이것도 공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차 값이 같다라고 연결하는 거야. 그럼 an을 두 개 더했을 때 n-1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합 뭐예요? 등차 중앙의 공식이죠.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누어도 가능하고요. 어떤 패턴의 관계식을 여러분들한테 쥐어줄지 몰라. 하지만 전부 다 등차 수열임을 의미하는 귀납적 정의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첫째 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이 무슨 수열이라 이렇게 안 알려준다고. 자, 등비 수열 볼까요? 등비 수열은 n-1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공비 r을 곱하면 n번째 항이 됩니다. 자, n-1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n번째 항이 돼요. 또는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됩니다. 자, 양변을 a n-1로 나누어 볼까요? a의 n-1분의 an은 공비가 됩니다. 양변을 an으로 나누어 볼까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공비 r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앞에 있는 항으로
뒤에 있는 항을 나눴어. 그랬더니 일정한 수가 될 거래. 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또는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됐습니다. n번째 항의 공비를 곱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등비수열이죠. 또 등비 중앙성질 증명할 때 했던 것처럼 an-1분의 an과 an분의 an 플러스 1은 같은 값을 의미할 거야. 공비죠. 자, 여기서 요 두 식을 x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곱해보면 n의 제곱은 an-1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의 곱과 같다라고 연결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등비수열임을 알려주는 관계식이다. 자, 내용. 귀납적 정의가 뭐야? 자, 수열이 있는데 일단 첫째 항의 값을 알려줄 거야. 첫째 항 값 줘야 됩니다. 첫째 항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줬어. 그럼 n에다가 차례대로 1, 2, 3, 4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연속되는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등등등 모든 항을 다 알아낼 수 있어. 이것처럼 자, 처음 몇 개의 항과 라고 돼 있는데 실은 무조건 첫째 항을 줄 겁니다. 첫째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두 가지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 라고 알려주는 것, 정의하는 것,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계식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점화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뒤에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더니 D, 요 상수예요. 등차 중앙 성질이죠. 자, 등비 수열. 뒤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나눴더니 공비 R 상수입니다. 네, 등비 중앙 성질이죠.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네, 이것들 역시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을 나타내는 관계식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어. 자, 요게 상수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등차 수열일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관계식을 줍니다. 자, 이럴 때는 n에다가 1을 넣어서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어서 식과 식 전체를 더하는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식과 식을 더하는 방법을 이용할 거고요. 이번에는 n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등비수열꼴인데 얘가 상수가 아니라 이 식도 n에 관한 식으로 줄 겁니다. 그럼 똑같이 n자리에다가 1부터 n-1까지 자, 어디까지 넣을 거라고? n-1까지 넣어서 이 식과 식 전체를 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한번 유도해 볼 겁니다.